어차피 양도가액도 문제 잘 나온 쪽이니까요. 양도가액에 대한 이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176페이지. 176페이지에서 31번 키. 거기에서 양도 차익 나오고 출제 빈도 보세요. 출제 빈도 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최근래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니까 거기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시고요. 마음속으로 느낀 것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느끼면서 기억하려면 기억하시고 말려면 기억하세요. 자, 먼저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돈 들어온 금액이죠. 돈 들어온 금액, 양도 시점에 총 수익 금액, 총 수익 금액이 양도가액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돈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법이 나온 겁니다. 자기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안다는 얘기예요. 아는 건데 나 몰라 하신 분들 많이 있죠. 전두환 대통령.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나는 몰라 그래요.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모른다. 실질 거래가가 얼마 들어온지 얼마 줬는지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정한다 뜻으로서 나온 글자가 결정.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이거 배웠잖아요. 확정. 확정이라는 말은 세금액 산정이다. 세금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 결정이란 말은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한다라는 결정.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와 연결시켜 볼 때 문제상에서는 세금액 산정이다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본 것은 확정 물어봐요. 그래서 는자 앞에 확정 아니면 마침표 앞에서 확정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를 문제 키로 잡고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 하나는 신고, 하나는 결정. 그 구별점은 보유 세금에 대한 내용은 결정. 보유 외 세금은 신고됩니다. 복습해 줬어요.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이 보유만 외 세금이죠. 취득 단계니까 거기에서 확정 칸하고 연결시켜 봐요. 확정 연결하니까 뭐 나와요? 신고. 됐죠?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에 대한 내용도 취득 단계의 세금이니까 보유 아님으로써 신고. 그 다음에 재산세는요, 보유 세금이죠. 지방세, 보유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재산세. 여기에 대한 내용은 결정.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도 보유 세금이니까 결정. 결정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예외사항을 둡니다. 예외적 내용은 예외적 관련 단어가 있어야 그 상황이 나온다 했으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납세자 선택 이 글자가 있으면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 신고. 신고 기간도 기억하세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만약에 종합부동산세에서 확정을 물어볼 때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 납세자 선택 이 글자가 없다면 그때는 원칙, 결정으로 될 것이고 또 그 옆에 보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신고입니까? 결정입니까? 신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보유만 외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입니다. 신고인데 이제 다시 한 손을 더 보세요. 신고인데 이 납세 의무자가 팔았던 자가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영수증이 없어요. 나 얼마 받았는지 얼마 줬는지는 몰라. 이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세무서장이 정한다. 라는 이유로서 징수하는 자가 정하죠. 뭐라고 했어요? 결정. 결정 넣으면서 이제 이 정도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이유로서 추계 결정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서 실질 거래가가 알 수 없다.
아니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추계결정 순서 기억하세요. 순서에 대한 이로서 모든 세법 선생이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라 그러죠. 매, 감, 환, 기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상가액, 기준시가. 자, 매, 감, 환, 기 이렇게 외우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자, 이 아파트에 대한 내용으로서 같은 아파트였고 그리고 또 같은 동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층이었어요. 1층이었다. 평수도 34평으로 갔습니다. 이랬을 때에 여기에 있는 3일 전에 여기에 있는 아파트에서 101호가 팔렸어요. 그때 가격이 7억. 3일째 된 날에서 115가 팔렸어요. 근데 이 판 사람은 나는 얼마 받았는지 몰라 그랬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이때에 대한 몰라 했죠. 모른다 하였으니까 실제 거래가 알 수 없어요. 이랬을 때 보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 3일 전에 7억. 그럼 3일째 된 날에서는 얼마? 똑같겠죠. 이게 유상가액이 매매 사례가입니다. 그래서 매매 사례가는 유상가액으로 해줘요. 해주고 그리고 매매 사례가 유상가액이 없어요. 없다면 이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했던 가액은 감정가갑니다. 그래서 감정가액에 대한 내용의 기간이 적어져요. 3개월 적어집니다. 또 두 사람 이상이다. 라니로서 두 개의 감정평가사의 사람 이렇게 적어지는데 그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알 필요가 없어요. 아는 건 감정가액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감정가 하는데 감정가액도 없어요. 그럼 시계에 대입한다. 라니로서 환상가 갑니다. 이 환상가액에 대한 내용은 시계에 대입하니까 산식이 나와져요. 그 산식이 나오고 그 산식에 대한 내용으로서 나오니까 계산 문제입니다. 이 계산 문제인데 이 계산 문제에 대한 내용이 세 바퀴를 꽈요. 여기에다가 자본적 지출, 여기다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여기에다가 고가 주택까지 끼워줘요. 그러면 세 바퀴를 꽈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산 문제를 풀었다면 6분 내지 7분 걸려요. 6분이 7분 걸려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가 산출된 숫자에 대한 내용이 선다 1, 2, 3, 4, 5에 없어요. 그러면 떨어졌다고 황당합니다. 황당하면서 실제로 떨어지게 돼. 왜? 6분 내지 7분 걸려가지고 풀었는데 이건 못 풀고 답을 못 내고 그리고 다른 쉬웠던 내용의 이론적 내용을 못 푸는 결과가 됨으로써 실제로 떨어집니다. 이게 작년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 경우에서 세무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2천원 받았어요. 2천원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작년에 나왔냐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이유로서 보증금을 올서로 간주하는 간주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 간주 임대료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간주 임대료의 계산 문제에 대한 이유니까 자기가 해봤던 거거든. 해봤던 거니까 이제 이 내용의 문제를 풀었어요.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세무사 2차나 나올 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어요. 이런 문제는 틀려줘야 되거든. 그런데 꼭 보면은 맞히려고 달려들어. 달려들었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지고 계산 쭉 해보니까 선다 1, 3, 4, 5에 없어. 없어가지고 황당해가지고 거기 다른 문제도 못 풀었어요. 그리고 떨어졌어요. 2차원 보신 분입니다. 올해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계산 문제 풀지 마세요. 풀지 말고 계산 문제 한 문제 나와요. 원래 한 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는 틀리십시오. 틀리고 그건 찍으세요. 찍으면 더 나을 겁니다. 어떻게 찍으면 되냐면요. 선다 1번이 5개였으면 2번도 5개예요. 3번도 5개예요. 같아요. 숫자 같으니까 자기가 문제 푼 거 있죠. 그냥 자기를 믿고요. 자기를 믿고 자기 문제 푼 거를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 푼 거 중에서 답에 있는 것이 1번이 제일 적어요. 그러면 1번을 찍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한 문제 맞춰요. 왜? 수가 같으니까. 여러분 못 믿습니까?
자기가 푼 것이 맞았다라고 믿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믿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아는 건 환상가에 산식 알 필요 없어요. 알지 말하고 그냥 안 적어놨어. 얹어놓고 그거 알 필요 없고 이것만 아시면 돼. 예전에 오래전에 취득해서 취득가를 알 수 없을 때 적용되는 것이 환상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환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도 없다면 그때는 기준시가 라는으로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 거래가가 알 수 없다. 아니면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매, 감, 환, 기. 요 순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양도가액하고 같이 비교해 봅시다. 양도는 최근래죠. 환상가는요. 예전에 오래전 거예요. 그럼 오래전 것을 최근래에다가 대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에 대한 내용은 환상가가 빠져요. 환상가가 빠지니까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매일 감기 걸려서 양도한다. 요새 감기 유행하잖아요. 독감 조심하십시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은 이게 답이 나올 거예요. 저희 그 교육학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가능한 시험 용도 강의할 때는 욕해라. 그러면 그 욕이 시험장에서 기록된다. 기억이 된다. 그래서 그 욕으로서 문제 푼다. 절대 저 고상한 말 안 할게요. 해줄까요? 저도 고상한 놈이야. 얼굴 보세요. 고상하게 생겼잖아. 저 고상한 놈인데 욕할게요. 매일 감기 걸리세요. 그리고 남한테 넘기세요. 매일 감기 걸려 양도한다. 되겠죠? 양도가액을 알 수 없다. 이러면 매, 감, 기. 매매사례가, 감정가, 기준시가, 순이다. 이러면서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더불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환상가는 양도가액에 적용되지 않고 취득가액에서 적용된다. 여기까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요.